여러분, 미래 군사력은 과연 대포의 숫자로 결정될까요? 아니면 잘 짜인 코드 한 줄로 결정될까요? 오늘 이 시간에는요, 전쟁의 규칙 자체를 완전히 뒤바꾸고 있는 보이지 않는 힘, 바로 군사 운영체제에 대해 아주 깊이 파고들어 볼 겁니다. 자, 바로 이 질문에서부터 시작해보죠. 미래 전쟁의 승패는 과연 뭘로 결정될까요? 더 많은 총, 더 많은 대포일까요? 아니면 훨씬 더 똑똑한 코드 한 줄일까요? 이 질문은요, 그냥 단순히 무기를 비교하는 걸 넘어서 우리가 군사력이라는 개념을 이해하는 방식 자체에 근본적인 도전을 던지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더 이상 탱크가 몇 대인지, 군함이 몇 척인지를 세는 것만으로는 군사력을 제대로 가늠할 수 없는 그런 시대가 오고 있다는 거죠. 과거의 방정식은 이제 뭐랄까 낡은 것이 되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등장하는 게 바로 이 개념, 운영체제입니다. 이게 오늘 이야기의 심장부라고 할 수 있어요. 개별 무기, 그러니까 하드웨어의 성능을 뛰어넘어서 그 모든 것들을 하나의 살아있는 유기체처럼 쫙 연결하고 지휘하는 소프트웨어. 이게 바로 새로운 권력의 중심으로 떠오르고 있는 거죠. 자, 첫 번째 섹션입니다. 우리는 지금 국방 분야에서 정말 거대한 패러다임의 전환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게임의 규칙 자체가 완전히 새로 쓰이고 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이 문구 정말 강렬하지 않나요? 총보다 운영체제.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의 핵심을 이보다 더 강력하고 간결하게 압축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럼 이제부터 이 새로운 전장의 두뇌라는 게 정확히 뭔지, 그리고 이게 어떻게 작동하는 건지 한번 본격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국방 운영체제, 그러니까 디펜스 OS라는 건 바로 이런 겁니다. 전장에 흩어져 있는 모든 무기들 있잖아요. 드론, 전투기, 탱크, 군함. 이걸 싹 다 하나의 네트워크로 묶어서 마치 거대한 중앙 두뇌처럼 실시간으로 지휘하고 통제하는 그런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말하는 거죠. 자, 이 그림이 그 차이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데요. 왼쪽을 한번 보세요. 이게 바로 과거의 전쟁 방식입니다. 탱크, 군함, 병사들이 뭐랄까 각자 따로 놀죠. 인간의 지시를 통해서 아주 느리게 점선처럼 연결되어 있어요. 한마디로 사일로 방식인 거죠. 그런데 오른쪽은요? 완전히 다른 세상입니다. 중앙에 있는 이 OS가 모든 자산을 실시간으로 그야말로 기계의 속도로 직접 연결해버립니다. 더 이상 개별 악기가 아니라 지휘자 한 면에 맞춰서 완벽하게 움직이는 거대한 오케스트라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새로운 군비 경쟁의 주인공들을 만나볼 시간이 됐습니다. 바로 미국과 중국이죠. 근데 정말 흥미로운 점은 이 두 나라가 완전히 다른 철학을 가지고 이 경쟁에 뛰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이 표가 두 나라의 전략을 정말 잘 요약해주고 있죠. 먼저 미국을 볼까요? 실리콘밸리의 혁신적인 스타트업하고 로키드 마틴 같은 기존의 거대 방산 기업이 협력하는 개방형 모델을 추구합니다. 이걸 스마트폰에 비유하자면 안드로이드 같은 거예요. 동맹국들이 쉽게 들어와서 연결될 수 있게 판을 짜는 거죠. 반면에 중국은 국가가 딱 중심을 잡고 AI 기업과 국유 방산업체를 꽉 묶는 폐쇄형 모델입니다. 이건 iOS랑 비슷하죠? 모든 걸 내부에서 통제하면서 군사 알고리즘 주권을 확보하려는 아주 다른 전략입니다. 자, 이제 이야기를 기술 경쟁에서 지정학적 차원으로 조금 더 넓혀보겠습니다. 이건 단순히 더 좋은 기술을 만드는 경쟁이 아니에요. 이건 바로 표준 전쟁, 즉 스탠더드 워의 시작입니다. 한 전문가가 한 이 말은 지금 상황의 핵심을 정확히 꿰뚫고 있습니다. 이제 전 세계 국가들은 단순히 무기를 쇼핑하는 수준을 넘어서 어떤 기술 생태계에 자국의 운명을 걸 것인지 아주 중대한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된 겁니다. 그리고 한번 특정 OS를 선택하고 나면 아주 강력한 종속 효과라는 게 발생합니다. 일단 한 OS를 받아들이면 그 나라의 모든 무기 체계와 군사 교리까지 전부 그 표준에 맞춰야 하거든요. 결국 기술적으로 그 생태계에 완전히 의존하게 되는 거죠. 바로 이게 과거 냉전 시대에 해구산처럼 동맹국을 보호하는 새로운 OS 우산이 탄생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요, 이렇게 눈부신 기술 발전에는 당연히 어두운 그림자도 존재합니다. 이 알고리즘이라는 것 속에 도사리고 있는 심각한 위험과 윤리적인 질문들을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바로 이 질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AI가 오판을 해서 치명적인 공격을 했다. 그럼 그 책임은 도대체 누가 져야 할까요? 코드를 짠 프로그래머? 아니면 명령을 내린 지휘관? 그것도 아니면 AI 그 자체일까요?
이 추상적인 위험을 아주 현실적이고 시급한 문제로 만드는 정말 무서운 질문이죠. 우리가 마주한 구체적인 도전 과제들이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첫째, AI가 왜 그런 결정을 내렸는지 인간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블랙박스 문제가 있고요. 둘째, 훈련받지 않은 새로운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 AI가 갑자기 말도 안 되는 판단을 내리는 취약성 문제도 있습니다. 또 통신이 끊겼을 땐 과연 어떻게 작동할지, 그리고 애초에 학습한 데이터 자체에 편견이나 결함은 없는지 같은 수많은 기술적인 난제가 남아있죠. 그리고 가장 근본적으로 과연 기계에게 인간을 살상할 권한을 줘도 되는가 하는 이 자율살상 무기, 즉 LAWS의 윤리적 딜레마가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자, 이제 결론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 거대한 기술적 변화가 국가 주권이라는 개념 자체에 얼마나 심오한 영향을 미치게 될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미래의 주권은요, 더 이상 땅의 넓이로 결정되지 않을 겁니다. 그것은 바로 알고리즘 위에 세워질 것입니다. 이 말은 즉, 누가 더 우월한 판단의 코드를 손에 쥐느냐가 새로운 주권의 기준이 된다는 뜻이겠죠. 오늘 이야기는 이 마지막 질문으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전장의 규칙이 총알이 아닌 코드로 쓰여지는 시대. 과연 그 코드를 작성하는 프로그래머의 자리는 누가 차지하게 될까요? 이것이야말로 이 새로운 시대의 권력 구도를 결정할 궁극적인 질문이 아닐까 싶습니다.